조국 전 장관은 9시간 넘게 진행된 어제 조사에서도 답변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질문만 하고 있는데도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 그만큼 확인할 게 많다는 걸까요? 한편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또 한 사람,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입니다. 그런데 유 전 부시장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대상에 올랐지만 윗선이 무마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유재수 국장을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민정수석실의 최고 책임자 조국 전 장관이었습니다. 비위가 아니라 사생활 문제였다고 해명했었는데요. 그 비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위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프레스콕, 같은 날 소환된 조국과 유재수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두 번째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진술 거부권 행사. 요정 기자, 조 전 장관이 과거 쓴 논문에 보면은 이 진술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권리다, 무기다, 방어 체계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본인이 그 자신의 논문대로 피의자로서 최대한의 무기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 법적으로는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이 무기라고 하면 예. 무기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엄연한 권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권리를 사용하는 것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거는 좀 이제 나중에 결과를 봐야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조 전 장관이 처음에는 굉장히 해명을 열심히 했던 편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또 다른 뭔가가 나왔는데 이전에 했던 해명과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서 이제 의혹이 더 점점 커져갔던 상황이죠. 예. 근데 사실 검찰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냥 검찰의 모든 패를 한꺼번에 까는 게 아니라 전략을 짜서 질문을 하나하나 하고요. 예. 거기서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엇갈리는 답변이 나오면 이거 거짓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걸릴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요. 만약에 검찰이 모든 증거가 확실한데 예. 조 전 장관이 이렇게 거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는 또 하나의 구속 사유로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대법원이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진술을 거부하면은 이거는 방어권을 넘어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아마 불리한 사정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관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조 전 장관이 법을 전공한 교수인데 이 사실을 모를 리는 없겠죠. 진술 거부권 행사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두 번째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 아마도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것을 이미 정해놨고 또 검찰이 갖고 있는 내밀고 있는 증거들이라는 것이 검찰이 조작을 했거나 아니면 검찰이 잘못 해석한 것이다라는 신념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조 전 장관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부분,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재판부에서 따지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 전 장관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말을 굉장히 많이 뱉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 판사가 본 입장에서 보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진술의 일관성이에요. 즉 처음의 말과 끝의 말이 똑같으면 어떤 면에서 신빙성을 상당히 높게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와 기자회견과 그동안 등등 말을 통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 자기 입장을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검찰은 그걸 근거로 해서 거기에 어떤 면에서 부합되지 않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 자, 이 조서를 보면 조서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면 묵묵부답 이렇게 적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전체 진술서를 쭉 보면 하나의 어떤 이 스토리가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판사가 보고 이제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세세하게 진술할 경우에 예전에 했던 말과 달라질 경우는 상당히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보는데 문제는 지금 검찰이 한 100쪽 정도 분량의 이제 질문서를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일일이 이제 진술 거부 다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질문입니다. 질문 안에 어떤 면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일부 증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판사가 그걸 쭉 읽어보면 한편으로 봐서는 이게 검찰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상당히 영장도 발부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본다면 이 조 전 장관은 본인이 진술하지 않는 게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만약에 검찰이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또 한편 그거는 또 조 전 장관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구나 아마 앞으로 이제 검찰이 기소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때 보면 상황이 판단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권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만이 좀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근희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과거 한동훈 반부패 부장, 지금 이제 이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수사하는 실질 책임자죠. 이분이 윤석열 총장에게 거짓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유시민 이사장이 한 적이 있죠. 네. 이 발언을 최근에 철회했습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앞서 이 검찰의 내사서를 이야기할 때 한동훈 예. 부장의 이름을 거론했었던 건데 지난 19일에 한동훈 부장이 자료를 준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한동훈 검사가 뭔가 윤 총장에게 자료를 줬지 않을까라고 추측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봐서 딴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 좀 들고요. 어느 날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조국을 장관으로 지명하고 얼마 안 됐을 때요. 며칠 안 됐을 때 그게 왔을 거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윤 총장이 조국을 물러나게 하거나 대통령으로 하여금 지명을 철회하도록 만드는 것이 내가 검사로서 애국하는 길이다라는 결정을 한 것 같고 그때 바로 조국을 쳤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조국에게 직접적으로 칼을 댈 수 있는 뭐가 없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압수수색한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인질로 잡았어요. 예. 본인이 한 말을 자꾸 철회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네요. 유시민 이사장한테. 네, 유시민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서 이것은 내 추론인데 추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탐정도 아니고 만약에 자신이 검사였다면 다 밝혀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8월 중순에 윤석열 총장이 태도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무엇인가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은 다 안 밝혀졌고 언젠가는 다 밝혀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조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이 장막기에 숨어있는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임명 전에 검찰 내에서 누군가는 내사를 했는데 그게 한동훈 부장인지 아닌지가 이제는 불확실하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지만 내사를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주장이군요. 네, 뭔가는 있었다라는 거죠. 예. 과거 KBS와 검찰이 내통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 또 JTBC를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찾아갔다가 거절당해서 KBS를 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일단 JTBC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죠. 거기에 네. 이어서 이제 이게 두 번째 또 자신의 발언 철회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KBS와 검찰이 내통하고 있다. 이 부분도 KBS 시청자위원회가 조사를 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죠. 네, 맞습니다. KBS 시청자위원회는 우선 당시 제기됐던 어떤 검찰과의 내통설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한국방송이 그러니까 KBS의 신뢰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김경록 씨 인터뷰와 관련해서는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위배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 대상자의 어떤 발언 취지와는 상관이 없이 프로그램 기획 의도에 맞는 부분만 발췌를 했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된 것은 맞지만 이 인터뷰가 어떤 검찰과의 내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 인터뷰를 가지고서 검찰에 뭔가 수사 정보를 흘리거나 한 그런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예. 김경록 씨의 주장을 그대로 공정하게 실지는 않았다. 그 부분은 인정을 했군요. 검찰 중심의 뭐랄까요. 편향된 편집을 한 것은 시청자위원회도 지적을 했지만 그것만으로 내통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주장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네.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벌써 세 번째 자신의 발언을 철회한 셈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참 아무리 직업이 작가라고 하지만 어떤 사실관계가 이제 자기가 이야기한 게 있으면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어떤 때는 뭐 유튜브 언론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언론인이 출연을 갖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 하나의 사실관계를 취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예. 자, 본인이 한동훈 지금 반부패 강력부장이 그런 식으로 했다면 그거를 근거한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들었든지 예. 뭐 그런 분야에 대한 진술이 있다든지. 자, 근데 갑작스럽게 또 그걸 바꿨어요. 그러면서 또 제3자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추론이다 이야기를 하고 내가 무슨 탐정이냐 내가 무슨 뭐 검사냐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사실 그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조국 대전이 벌어질 때 유시민 이사장은 어떤 면 자신의 어떤 유명도와 지명도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과 각을 세웠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펼쳐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와서는 본인 나한테 왜 검사라고 그러냐, 내가 왜 탐정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거야말로 저는 무책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언론인들이요. 어떤 관계 하나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사실관계 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요. 저는 한 100번 정도 전화할 때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뭔가 근거를 마련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린단 말이죠. 자, 근데 아무런 그것도 없이 자신의 상상 속에서 추론과 추론 속에서 저렇게 지르고 나중에는 그게 아닌 것 같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저분을 신뢰하는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자, 과연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이 시점에서 자신이 한 이야기에 대한 무게를 좀 느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알리려고 아니라 아니면 말고식의 이야기는 좀 저는 삼가해 줬으면 하는 게 예. 정말 바람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활약하는 다른 정치 유튜버들도요, 자신들의 주관적인 추론, 생각들을 너무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큰 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뭔가 제도적인 대비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김태일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얘기가 최근에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분이 과거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국장도 지냈고요. 그 전에는 또 노무현 대통령의 수행비서도 지냈죠. 자, 이분에 대한 비리 혐의가 포착이 돼서 그것을 청와대에서 내사를 했는데 그 내사 도중에 중단하라는 압력이 나왔다. 당시 청와대의 민정수석은 조국 전 장관이었다. 뭔가 연루돼 있지 않겠느냐. 이게 어디까지 지금 사실관계가 확인된 겁니까? 일단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유재수 전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았거든요. 예. 한 18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이제 귀가를 했는데 새벽 귀가할 때 이제 기자들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예.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귀가를 했습니다. 당시의 상황 먼저 한번 보시죠. 부장님, 자산운용사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 받으신 거 사실입니까? 법인카드 청와대 윗선에서 감찰 무마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받으셨다는 혐의 액수가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어떻게 혐의 인정하십니까? 제공하시나요? 지금 유 전 부시장의 주목을 받는 게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민정수석 시절에 이 특별감찰반 직원이 작성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 보고를 받고도 이 중간에 감찰을 중단시켰다. 이른바 이제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조 전 장관과 함께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받는 거거든요. 좀 전에 이제 유호정 기자의 발제에서 나왔듯이 조 전 장관은 당시에 이제 국회에 출석해서 이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이 사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라 생각해서 중간에 감찰을 중단시켰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검찰이 이제 조 전 장관 신병 처리를 한 다음에 이와 관련된 이제 감찰 무마와 관련된 수사도 지금 진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 청와대 특감반원이 이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국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인걸 특검반장은 그런 지시는 없었다라고 또 부인을 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당시 보고 라인을 조금 살펴보면요. 이 특감 반원들 위에 이제 이인걸 특검 반장이 있었고, 그리고 그 위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있고, 그 위로 이제 민정수석실 총책임자인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인걸 특감 반장이 이제 감찰 중단에 윗선 지시가 없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입장에서는 당시에 분명히 특감반장도 수사 필요성을 인정을 했는데 어느 날 아침 회의에 갑자기 와서 이제 이 건은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으니 의혹이 담긴 보고서에 대해서 보안을 유지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당시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또 다른 특감 반원도요. 이 특감반장이 감찰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못하게 돼서 이제 분개했다 이런 기억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최소한 이 조국 전 장관의 당시 민정수석이죠. 당시 민정수석의 지시가 있어야지 그 아래 있는 부패 비서관이나 반장이 따른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본인의 해석을 해서 이제 그 윗선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반장선에서 이제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라고 지금 진술이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검찰 수사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지금 이제 관련돼서 금융위도 압수수색했고요. 여러 군데를 압수수색했는데 조국 전 장관과의 연관성까지도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이게 좀 애매한 게 또 이인절 특감 반장이 이제 나와서 변호사를 하면서 또 이제 정경심 교수를 변호를 이제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연루 가능성이 계속해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진위 여부를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